안녕하세요. 저 스페인에서 온 벌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국도 재밌어요. 다 24시간 열려 있기 때문에 약간 갈 데도 많고 늦게까지 놀러도 위험하지도 않고 되게 분위기 너무 좋아요. 근데 스페인에서는 주말이나 금요일 아니면은 다 일찍 닫아요. 그래서 갈 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밤 늦게 되면은 위험해요. 친구들이랑 있어도 너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아무 시간대 늦게까지 놀라도 택시 탈 수 있잖아요. 너무 엄청 비싸지도 않고. 바르셀로나에서 타면은 5만 원? 6만 원? 거의 7만 원? 되게 비싸요. 그래서 탈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늦게까지 놀라도 위험하지도 않고 택시도 탈 수 있으니까 되게 편해요. 스페인이랑 분위기 너무 다르잖아요. 위험한 것도 없고. 스페인 엄청 위험해요. 저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네, 밤때 여자들이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스페인에서 늦게까지 늦는 게 되게 불편해요. 저 스페인에 있으면 일찍 집에 돌아가요. 한국에서 늦게까지 놀면은 걱정 안 해도 돼요, 부모님은. My mom came to visit me once last year to Korea and she mentioned how secure and safe was. So she really loved it and now she knows that I'm in a really safe country. So she doesn't worry too much.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경찰 다니엘입니다. 저는 한국의 딸이 살아서 한국에 온 적이 있었는데요. 한밤중에 펼쳐진 서울거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루에 몇십 개가 넘는 도난 절도 신고를 받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한국인들이 단순히 착하고 총기 소지가 안 되는 국가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요. 그것만 있다고 해서 가능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도 한국의 반의 반만 닮았다면 정말 살기 편했을 텐데 한국에 뭐가 있어서 그렇게 치안이 좋냐고요? 한 단어로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하겠네요.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 이름은 다니엘이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경찰관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경찰로 일했습니다. 힘든 직업이지만 예전에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사는 도시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다고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30년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저는 경찰서 의자에 기대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긴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제 책상에는 제가 해결해야 할 사건 관련 서류가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절대 해결하지 못할 겁니다. 사건은 너무 많은데 처리할 인원은 턱없이 부족하니까요. 저는 회색 사무실의 빈 책상을 둘러봅니다. 너무 많은 경찰관이 그만두거나 은퇴하고 후임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보다 2배나 많았죠.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쳐 보입니다. 더 이상 대화나 농담도 하지 않아요. 대부분 집에 갈 시간이 될 때까지 최소한의 일만 하면서 일상을 보내죠. 그들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 삭감으로 인해 우리 업무가 거의 불가능해졌으니까요. 경찰관도, 차량도, 장비도, 시간도 충분하지 않아요. 범죄자들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범죄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체포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쁜 놈들이 이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아직 포기할 준비가 안 됐어요. 정의를 위해 싸우고,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경찰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시스템이 망가져도 저는 여전히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후배 경찰관들에게 좋은 롤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계속해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가 될 것이라고 책상 위에 있는 사건 파일을 정리하면서 혼자 생각합니다. 첫 번째 폴더를 집어들었습니다. 2주 전에 발생한 절도 사건인데 단서가 없습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단서를 찾기 위해 세부 사항을 살펴봅니다. 집중을 방해하는 전화벨이 울립니다. 제 딸 안나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과 대화하는 것이 제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전화를 받자 딸의 밝은 목소리가 저를 반겨줍니다. 안나는 직장에서의 하루를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홍보 담당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일에 비하면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녀가 잘하고 있다는 소식에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 조금 슬프기도 합니다. 매일 볼 수 있는 게 그리워요. 제 하루 일과를 알려주지만 경찰서에서 제가 얼마나 낙담했는지는 빼놓습니다. 걱정하거나 실망시키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녀는 제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휴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아빠, 한국에 놀러 오시는 건 어때요? 구경시켜드리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빠가 좋아할 거예요. 안나가 신이 나서 말합니다. 저는 몇 년 동안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항상 일에만 집중하느라요. 하지만 안나 말이 맞을지도 모르죠. 잠시 쉬면서 머리를 비우고 새로운 곳을 보는 건 어떨까요? 안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안나가 늘 얘기하던 남자친구 민수를 만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한번 가볼게.
저는 이번만큼은 즉흥적으로 행동하기로 결심하며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휴가 내고 비행기 예약할게. 안나는 환호했고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약간의 설렘이 느껴집니다. 무엇을 챙겨야 할지 보고 싶은 광경들을 머릿속으로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안나가 제게 기초적인 한국어를 가르쳐준 지 꽤 오래됐거든요. 우리는 작별 인사를 나누고 저는 여전히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건 파일을 다시 보니 갑자기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게 느껴집니다. 기대할 수 있는 여행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더 견딜 만하게 느껴집니다. 경찰서 직원들이 이 사실을 알면 정말 놀랄 거예요. 마지막으로 휴가를 다녀온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아마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겠죠.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제게 꼭 필요한 휴가라고 생각해요. 저는 책상을 잠그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기대감으로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준비를 위해 해야 할 모든 일의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여행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어요. 정말 몰입해서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고 싶어요. 어쩌면 한국 경찰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알아볼 기회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올 수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제 파트너 토니가 지나가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저는 아마 바보처럼 웃으며 생각에 잠겨 있었을 거예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여행 계획 좀 세우고 있어요. 여행 계획? 당신이요? 이건 들어봐야겠네요. 어디로 가는데 왜요? 토니는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대어 설명할 준비가 된 듯 물었습니다. 꼭 알아야겠다면 한국에 있는 딸을 만나러 가. 재충전할 시간이야. 저는 문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토니가 낮은 휘파람 소리를 내며 제 옆으로 다가옵니다. 와, 잘했어. 어떻게 그런 일을 해냈어요? 저는 어깨를 살짝 으쓱합니다. 가끔은 황소의 뿔을 잡아야 할 때가 있지. 너무 오래 미루고 있었거든. 여행 잘 다녀오세요. 사진 많이 찍어주세요. 토니가 나가면서 제 등을 두드리며 박수를 칩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럴게. 내가 없는 동안 내 책상에 쌓여있는 사건들 좀 해결해줘. 네, 그럼요.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토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웃습니다. 우리 둘 다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각자의 길을 가면서도 저는 여전히 웃고 있습니다. 2주간의 여행일 뿐, 제 일에 대한 불만을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간 것 같습니다. 비록 제 태도의 변화일지라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작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제 딸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일상에서 벗어나 풍경을 바꾸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저에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이 모험이 또 어떤 영감과 아이디어를 불러일으킬지 누가 알겠습니까? 갑자기 미래가 조금 더 밝아 보입니다. 차 문을 열면서 오랜만에 희망에 찬 기분을 느끼며 혼자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와, 서울에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비행시간이 길었지만 너무 신나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이 계속 생각났어요. 안나가 꼭 가봐야 할 곳과 먹어봐야 할 음식 목록을 보내줬어요. 빨리 모든 것을 경험하고 싶었어요. 저는 표지판을 따라 수암을 찾는 곳과 세관으로 향했고 반짝이는 깨끗한 공항을 바라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바르셀로나 공항에 비해 모든 것이 너무 현대적이고 첨단 기술처럼 보였어요. 곳곳에 도착 및 출발 정보가 표시된 스크린이 있습니다. 한국어, 중국어, 영어로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조금 압도적이지만 인상적이었어요. 드디어 세관을 통과하고 입국장으로 나섰습니다. 목을 쭉 빼고 인파를 훑어봅니다. 그러다 저에게 손을 흔드는 안나의 웃는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남자친구 민수로 보이는 키 큰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1년 넘게 떨어져 지낸 안나를 만나 반가워 손을 흔들며 서둘러 다가갑니다. 아빠, 안나가 저를 두 팔로 감싸 안으며 크게 포옹합니다. 왔구나. 비행은 어땠어요? 아빠가 오셔서 정말 기뻐요. 저는 안나를 꼭 껴안았습니다. 비행은 괜찮았어. 나도 여기 와서 기뻐. 안나. 너무 보고 싶었어. 손을 놓아주고 민수에게 돌아섰습니다.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며 고개를 숙였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에르난데스 씨. 안나가 아버님에 대해 많이 말해줬어요. 나는 민수와 악수를 나누며 그의 미소에 화답했다. 다니엘이라고 불러주세요. 저도 만나서 반가워요. 민수 씨. 짐을 챙겨서 택시를 잡으러 나섰습니다. 미닫이 문이 열리자마자 더위와 습기의 벽이 저를 덮쳤습니다. 한국의 6월 하수는 장난이 아닙니다. 가벼운 재킷을 입고도 금세 땀을 흘립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길은 흐릿하기만 합니다. 네온사인으로 뒤덮인 고층 빌딩과 최신형 자동차들로 가득한 넓은 고속도로를 어린아이처럼 창밖을 바라봅니다. 바르셀로나에 비하면 모든 것이 너무 미래지향적으로 보입니다. 안나와 민수는 랜드마크를 가리키지만 저는 따라잡기 힘들었어요.
드디어 안나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제 가방을 들어 올려주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들의 아파트는 12층에 있습니다. 그녀의 건물은 매우 화려하고 보안이 철저해 보였다. 엘리베이터는 키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안나는 창밖으로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이 보이는 아늑한 작은 공간인 객실로 저를 안내합니다. 아빠, 여기서 남산타워가 보여요. 딸이 가리키려 했지만 저는 피곤한 기운에 휩싸였습니다. 안나가 견고한 시차 적응은 말할 것도 없고 긴 여행이 저를 따라잡고 있습니다. 하품을 억지로 참는데 안나가 알아차립니다. 피곤하시겠어요? 좀 쉬셔야 해요. 그녀가 제 어깨를 다정하게 주무르며 말합니다. 저는 점점 더 무거워지는 눈꺼풀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샤워하고 낮잠 좀 잘게. 저녁 먹으러 갈 때 깨워줄래? 물론이죠. 걱정 마시고 주무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아빠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일게요. 안나가 웃으며 문으로 향합니다. 아빠가 오셔서 정말 기뻐요. 최고의 시간을 보낼 거예요. 안나가 부드럽게 문을 닫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을 열어 세면 도구와 잠옷을 꺼낸 다음 비틀거리며 욕실로 들어갑니다. 뜨거운 물의 느낌이 놀랍습니다. 샤워를 하고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간 기억이 거의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죽은 사람처럼 잠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맛있는 고소한 냄새가 저를 깨웁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 목소리가 조용히 들립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고 시간을 확인합니다. 이른 저녁입니다. 오후 내내 잠을 잤습니다. 몸을 씻은 후 부엌으로 나갑니다. 안나가 가스레인지 앞에서 큰 냄비를 저으며 수프를 끓이고 있습니다. 민수는 식탁에 앉아 야채를 썰고 있습니다. 그가 저를 먼저 발견합니다. 다니엘, 잘 쉬셨어요? 배고프시죠? 그가 웃으며 말합니다. 그는 친절한 청년처럼 보였습니다. 네, 고마워요. 뭔가 좋은 냄새가 나네요. 저는 고맙다는 듯이 냄새를 맡았습니다. 배고프다는 민수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거림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아빠. 안나가 진한 국물을 그릇에 떠넣으며 말합니다. 아빠가 기억하는 대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모두 함께 자리에 앉아 수프를 먹습니다. 수프는 부드러운 해초와 살이 통통하게 오른 조개가 어우러져 고소함과 바다 향이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먹다 보니 저도 모르게 군침을 흘립니다. 안나는 제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저를 향해 미소를 지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여행에 대해, 서울에 대한 첫인상에 대해 물어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본 모든 것에 대해 극찬하고 서울을 탐험하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지 이야기합니다. 제 말을 들으며 안나의 얼굴이 뿌듯한 표정으로 밝아집니다. 이야기를 마칠 무렵 초인종이 울리자 민수가 벌떡 일어나 대답합니다. 그는 비닐봉지를 들고 아이스크림 통을 꺼내 들고 돌아옵니다. 디저트로 메로나바를 주문했어요. 안나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드셔보셨나요? 제가 고개를 저었더니 안나가 멜론 슬라이스 모양의 플라스틱 아이스 캔디 틀을 건네주었습니다. 허니듀 맛이에요. 더운 날에 먹으면 정말 상쾌하죠. 한 입 베어 물었더니 크리미한 과일 맛에 깜짝 놀랐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우리는 조금 더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며 앞으로의 여행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며칠 동안 수면 스케줄이 이상해질 것 같습니다. 안나는 내일도 바쁜 하루를 약속하며 저를 재우며 잠자리에 눕힙니다. 저는 안나와 민수에게 잘 자라고 인사하고 제 방으로 돌아갑니다. 2주 동안 함께 지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고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빡빡한 하루를 앞두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억지로 휴대폰을 치우고 적당한 시간에 불을 끕니다. 자동차 경적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음소리 등 도시의 낯선 소리들이 창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잠이 들기 시작하자 제가 방탕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요새를 지키고 있을 고향의 동료들을 생각하니 갑자기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누구나 가끔은 휴식이 필요하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죠. 그들이 저 없이도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생각들을 밀어내고 지금 내가 있는 곳에 집중합니다. 이 멋진 외국 도시에서 멋진 딸과 재회하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아직도 제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푹신한 베개에 몸을 맡기며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앞으로의 2주가 어떻게 전개되든 특별한 시간이 될 거라는 걸 알아요. 딸과 함께하는 이 소중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 위로의 생각과 함께 저는 긴장을 완전히 풀고 시차 적응에 도움이 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훨씬 더 상쾌하고 새로운 시간대에 적응한 기분으로 일어납니다. 커피 냄새가 저를 주방으로 이끕니다. 안나와 민수는 이미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식탁에 앉자 두 사람이 반갑게 맞이해줍니다. 안나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머그잔을 내 앞에 놓았고 저는 감사하게 머그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커피는 맛있고 진한 맛이 납니다. 안나가 토스트와 달걀 그리고 이름 모를 고소한 팬케이크가 가득 담긴 접시를 제게 내밀어요. 냄새가 정말 좋았어요. 아빠, 이거 먹어보세요. 파전이라고 해요. 파를 넣은 한국식 전이에요.
민수가 만들었어요. 민수는 요리를 잘해요. 안나가 설명합니다. 한 입 베어 물었더니 가장자리는 바삭하고 가운데는 부드러우며 얇게 썬 파가 박힌 맛이 혀끝에서 폭발하듯 터져나옵니다. 저는 즉시 더 먹으러 다시 갑니다. 와, 민수야, 이건 레스토랑 수준이야. 감동이다. 민수가 고개를 숙이고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접시를 테이블로 가져옵니다. 아, 고마워요. 다니엘 별거 아니에요. 그냥 주말 특식이에요. 우리는 식사를 마치고 그날의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안나는 저에게 동네를 보여주고 자신이 좋아하는 시장에 데려가고 싶다고 합니다. 오후에는 시내 중심가의 유명 관광지를 둘러볼 예정입니다. 배가 부른 저는 옷을 입고 더운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 밖으로 나섰습니다. 더위가 무겁게 느껴지지만 출근길과 등교길에 서두르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칩니다. 우리는 나란히 언덕길을 걸으며 안나가 자주 가는 커피숍과 세탁소, 출근하는 버스 정류장을 가리키며 걸어갑니다. 곧 우리는 북적이는 푸드마켓에 도착했고 제 감각이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줌마들이 고기와 해산물 석쇠를 부채질하며 일일 특가를 외칩니다. 가판대마다 형형색색의 김치와 채소 더미가 반짝반짝 빛납니다. 커다란 냄비에 국들에서 향긋한 김이 피어오릅니다. 안나는 저를 좋아하는 노점상으로 안내하며 이것저것 맛보라고 재촉합니다. 저는 방금 먹었다고 배부르다고 했지만 누가 저항할 수 있을까요? 바삭한